하우어워스의 비평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상적 영향들을 통하여 비폭력의 의미를 점차 발견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킹에게 있어 비폭력은 단순한 이념이나 전략이 아니었으며 실천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다듬어진 신학적 결단이었다. 그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 간디의 사티야그라하,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그리고 흑인 교회의 산상수훈 중심 신앙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독특한 비폭력 철학을 구축하였다. 비폭력의 핵심 원리는 사랑이었다. 킹은 적에게 보복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그를 친구로 전환시키는 것을 비폭력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가 오히려 폭력보다 강한 힘이며 그것이 상대의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로 이끄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우주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감수하신 고통의 표현으로 이해하였으며 성령을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킹은 간디를 비폭력의 방법과 철학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았다. 그는 니버의 비판 비폭력이 단지 정치적 강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간디의 실천을 통해 오히려 비폭력이 악을 사랑의 힘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윤리적 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킹의 비폭력은 신학적으로 일관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 운동 속에서 상황에 따라 적응된 복합적 실천이었다. 요더는 킹의 비폭력 실천이 공동체적 기반 없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킹은 시민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학적 기반보다 가시적 결과가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는 운동의 성공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지만 점점 더 결과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면서 신학적 비전과 현실 정치 사이의 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 킹은 조직화야말로 비폭력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중이 유닛 오브 파워로 결집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운동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언론과 후원자들, 그리고 그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대중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았다. 스튜어트 번스가 지적하듯 성공은 때로 실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킹은 신학적 비폭력을 조직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점점 결과 중심의 전략가로 자리매김되었다. 요더는 킹의 비폭력이 기독교적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에 후기 시민권 운동에서 일부 전략이 니버의 비판, 즉 비폭력은 위장된 폭력일 뿐이라는 주장에 취약해졌다고 본다. 킹은 비폭력을 통해 미국을 사랑받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지만 이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가정하는 콘스탄틴주의적 전제를 전면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킹이 암살되기 전 남긴 마지막 설교에서 드러나듯 그는 자신의 실패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마치 다윗처럼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결국 킹의 비폭력은 전략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었다. 그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비폭력의 길을 걸었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요더가 지적하듯이 킹의 유산을 오늘날에 온전히 계승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비폭력을 신앙의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와 문화가 필요하다. 킹 이후의 과제는 그의 비전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교회의 윤리로 살아내는 것이다.